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지금 컨디션이 아주. 네.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 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예.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예,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했어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요.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비슷한 취지 이야기. 예.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에 나가시네요. 예.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독일 한 재단에서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거기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예,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바라보고 자꾸 거리가 얼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뭐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에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뭐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 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세 세대,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2세대 혹은 3세대, 뭐 4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갈 정도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물증이잖아요. 네, 말이 아니라 사람도 가고 말도 가겠지만 예, 계속 남는 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재벌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재벌 오너가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 말만 하면 민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청탁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고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이 수첩에. 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2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21일자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 세제 혜택, 리스트 달라, 환경 규제 많다, 삼성 LG 리스트 주면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료,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다음에 그때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안정부 수석이 수첩으로 적었다. 예, 다시 적은 거죠.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이 말씀 자료에 보면 대기업 재벌들의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환경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적혀 있는 건 K스포츠와 미르예요. 돈 얼마 냈나. 네, 어제 관련된 증언들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행정관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한쪽에는 기업들의 민원, 다른 한쪽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돈을 얼마 냈냐. 이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청탁과 뇌물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경제가 K스포츠하고 미릅니까?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작업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하고요. 담당자들은 기업별 말씀 자료 작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당연하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돈 내는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인데 근데 이거 달랑 써놓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너무 과도한 충성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를 쓰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왜 이런 게 적혀 있냐 그래도 글쎄 그거는 안정범 수석이 기를 쓰고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예. 기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충성심이 과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었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 전 수석이 강한 톤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정원양화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전해줘서 다른 건 하나도 적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한 말만 적힌 수첩이 수십 건이고, 예. 그거 수첩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한 겁니까? 예. 안정범 수석이 다이어리를 몇십 건을 적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해석을 못했거나 이제 검찰이 그 수첩을 봤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된 사안에 관해서만 그리고 워낙 짧게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안에 관해서만 엮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용 대충 다 봤는데요. 시사인이요? 예, 네. 저희 의입수에서 다 봤습니다. 보도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국내 정치 개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당장 기소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서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 전혀 감도 못 잡았던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근차근 해보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주고 행동을 취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전혀 발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당내 주류에게 홍준표 신임 대표의 영향이 안 서하고 있다. 네.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정무적 감각은 홍준표 대표가 탁월한 편이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란 걸 국민이 알면 됐다. 임명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판단은 국민 몫이다. 거기에 당력 쏟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스탠스가 이게 대중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은 사실 굉장히 일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막판에 표를 얻어낼 수도 있었죠. 물론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전략으로는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가 과연 여론과 부합하느냐. 예. 지지율이 다소 오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거 탄핵을 반대했던 15%를 재결집시키는 정도지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홍준표 대표는 한 것 같고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당을 이끌던 시기 동안 세웠던 전략적 목표, 예, 그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상 무조건 반대죠. 예. 그 전략을 끌어왔는데 지금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없다 보니 당 대표로서 과연 앞으로 영이 설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컨디션이 아주. 예.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화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 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두세대,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두세대 혹은 세세대, 네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잠수함,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했어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요.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비슷한 취지 이야기. 예.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에 나가시네요. 예.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그 독일 한 재단에서 그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거기 지금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뭐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바라보고 자꾸 거리가 얼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뭐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